설쌤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인간이 전염병을 극복하는데 큰 무기가 된 칼과 방패, 여기는 항생제와 백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80년에 파스테르라는 학자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이게 우연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발견이 됐냐? 닭콜레라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닭들이 폐사하면 인간에게도 피해가 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지라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파스테르가 닭콜레라 균을 갖다가 이제 닭한테 주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실험 동료한테 그거를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동료가 닭한테 그거를 바로 놔야 되는데 콜레라 균을. 근데 깜빡 잊고 그냥 주사기를 두고 뭐 이렇게 딴짓을 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이고 선생님이 주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주사해야지. 그래서 콜레라 균을 주사를 했는데 닭이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이겨낸 거예요. 그 콜레라균을. 그러니까 파스테르하고 주사한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닭이 이겨냈지? 콜레라균이 주사기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졌구나. 그래서 약해진 콜레라균을 닭한테 주사를 하니까 닭은 살짝 콜레라를 앓으면서 그걸 이겨내는 면역력, 항체가 생겼구나. 대박! 이렇게 해서 예방주사, 백신의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염제, 항생제 들어보셨겠지만 소염제라는 것이 우리 염증이 목이 붓거나 염증이 났을 때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게 소염제라면 항생제는 실제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죽여버리는 게 항생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플레밍이라는 분이 1928년에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이제 연구실에 균을 배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휴가 가기 전에 배양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뚜껑을 덮고 가야 되는데 뚜껑을 안 닫고 그냥 열어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 포도상구균이 대부분 죽어 있는 거예요. 얘 왜 죽었지? 왜 죽었지? 그러고 봤는데 그때 플레밍의 연구실이 2층이었는데 1층에 푸른 곰팡이균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밑에 있는 푸른 곰팡이가 배양이 되면서 이제 공기중을 타고 2층으로 올라와서 여기는 포도상구균을 다 죽여버린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푸른 곰팡이의 균이 포도상구균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균이 균을 잡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따라 해보죠. EEJ. 이건 뭐예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생제의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항생제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당시 이제 푸른 곰팡이를 영어로 뭐라고 불렀냐면 페니실리움이라고 불렀는데 페니실리움 괜찮은데 그래서 페니실린 들어보셨죠?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이때 생겨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인간의 병들이 페니실린 한 방으로 쫙 하고 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바이러스 퇴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생제, 소염제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에 맞선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변이를 일으켜요. 변종을 일으켜서 A라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었어. 그러면 A라는 바이러스가 A'로 변종을 일으켜요. 그럼 우리는 A'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잖아요. 얘가 B로 변종을 일으키고 B를 만들면 B' 계속 이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바이러스제를 만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붉은 여왕의 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가설이냐? 여러분들 동화 중에 그 토끼 따라가고 이상한 나라 들어갔던 애 있잖아. 근데 거기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속편이 있어요. 그 속편이 뭐냐면 거울나라의 앨리스예요. 근데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붉은 여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근데 붉은 여왕하고 앨리스가 마법의 숲을 같이 막 달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숲을 벗어나려고 막 달리거든. 근데 문제는 이 붉은 여왕과 앨리스가 뛰면 뛸수록 숲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그리고 이게 뭐야? 막 지쳐 우리가 천천히 달리니까 숲도 같이 천천히 달려. 그래갖고 앨리스가 붉은 여왕님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속도에 2배, 3배는 더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아. 알겠어요. 달려! 그러고 달리는데 2배, 3배 막 같이 쫓아오는 이 상황에 빗대어서 이걸 붉은 여왕의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바이러스도 함께 진화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역시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지금도 많이 어렵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웠던 그 우연은요, 누구한테나 찾아와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게 기회로 보이는 거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그냥 우연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죠. 항상 역사를 보면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잡고 기회를 잡는 자가 승리하고 승리하는 자가 역사를 바꿨거든요.
그 메시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국을 이겨나가는 현장, 수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지금처럼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여기서 알려준 행동 수칙을 꼭 지켜야겠죠. 일단 손은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요.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눈, 코, 입 이런 곳을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도 친구들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건 좀 당분간은 참아야 되고요. 혹시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절대로 never 잘못된 불확실한 정보를 유포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 본능을 우리는 최소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지금 이제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전화 한 통이랄지 메시지랄지 어렵다면 마음만이라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위기 상황일수록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마음을 길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스마트폰의 바쁜 생활에 이야기 나누지 못한 가족들과 함께 한다면 가족 간의 화합과 내 스스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두려움을 용기로 다 함께 꼭 기억합시다. 다음 시간은 바로 우주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설쌤과 함께 우리를 낳아준 우리의 고향, 어머니, 저 우주로 여행을 떠나보고 싶지 않아요? 기대해 주시죠. 설쌤과 함께 떠나는 여행.